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역 협상이 진전이 없답니다. 그래서 추가 관세 보복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뉴스와 트럼프는 예산안엔 서명을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0.6% 그리고 S&P 500도 마이너스 5%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다시 환율이 1130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계속 내려가자 외국인의 코스피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다시 환율이 올라가자 이번 주는 외국인이 단 한 번도 코스피를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잘 올랐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4.65%가 내렸고 삼성전자는 3.5%가 하락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확보했었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동시호가 때 막판에 끌어올렸고 지수가 마지막에 1%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옵션 만기일 날 그냥 금융투자라던가 기관에서 끌어올린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오늘 금융투자는 어제 샀던 물량을 거의 다 팔고 튀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은 양매도가 나왔고 오늘 개인만 샀죠. 그리고 다시 코스피 2200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오늘 중국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할까? 그리고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 실적 시즌을 어떻게 매매를 할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54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다닐까라던가 야간 선물, 유럽장, 미국장도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매매까지는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가까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0.92%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41로 마무리가 됐고 주요 뉴스는 트럼프가 예산안에는 서명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셧다운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이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지난번 셧다운 할 때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셧다운은 안 하고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하네요. 자,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진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부진하면은 좋은 점은 금리 인상이 좀 미뤄질 것이다. 고용이라던가 소매 판매라던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면은 일단 미국 지수 자체는 내리지만 금리 인상은 동결 내지 늦춰질 확률이 높죠. 늦춰질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지금 2월 달은 FOMC가 안 열립니다. FOMC가 안 열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뉴스가 나와봤자 호재로 작용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다우는 1% 가까이 빠지다가 이렇게 좀 반등 나왔는데 오늘도 좋을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미국도 똑같이 따라가겠죠. 다음 주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는 미국도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 선물옵션 만기일에 지난번 어떻게 됐죠? 요렇게 됐죠. 미국도 쭉. 그래서 검은 금요일이 얘네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날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8% 정도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올랐어요. 자, 마이크론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 1.32%가 올랐고 그 전날에는 3.42, 그 전날에도 3% 정도 오르면서 3일 동안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오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선물 옵션,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오늘 0.31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 또 어제 너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끌어올렸죠.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어제 동시호가 때 요만큼 들어왔어요. 동시호가 때 요만큼 거래량 빵 터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죄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 옵션 지수 조정하려고 이 두 종목 갖다가 뻥 띄운 거라고. 옵션 만기일 날 지수를 그냥 확 내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내려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하죠. 그리고 이 하락이 너무 크면은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옵션 만기일에 너무 억지로 끌어올렸죠. 특히 동시호가 어제 그것만 봤어도 이거는 다음날 좀 위험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이 영상을 보셔도 저는 어제 주식을 정리했댔죠. 그래서 어제 제가 주식을 팔았는데 이게 증권회사를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팔은 흔적이 남아가지고 좀 이제 다시 증권사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어제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유심히 보던 섹터들이 그냥 촥촥촥 오늘 빠지는 거 보고 뭐 삼성전기라던가 AP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촥촥촥 빠지는 거 보고 역시 잘 팔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어제 매매할 때 여기 야간 선물 지수가 빨갛게 물들고 있으면 내일도 오르겠구나 하면서 수익을 줬는데 그거를 더 끌고 가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만기일 날 다른 나라는 내린 적도 많은데 우리나라만 올랐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라고.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박스피에 갇혀서 남들 오를 때 안 오르던 나라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 혼자서 삐용하고 치고 나간다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죠. 자, 우리나라 보세요. 결국 제자리예요. 이번 주 올랐다가 다시 다 빼서 오른 게 없어요. 이번 주 그냥 결국 제자리로 끝났고 미국은 뭐 오늘 안 끝났지만 얘네도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지난번에 12% 빠진 걸 다 회복하고 얘네는 이제 다시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2350까지 가려면은 한참 많이 남았죠. 그리고 매일 말씀드리는 환율이 1130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어제 환율만 좀 보고 있어도 환율이 이게 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55불대로 오고 있죠. 이 미국 증시하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를 좀 별도로 보셔야 돼요. 얘네가 오르면은 같이 따라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계속 안 오릅니다. 왜? 우리나라는 개인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올렸다가 어떤 뉴스라던가 무슨 악재 같은 걸 퍼뜨려서 쫙 빼도 얘네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자기가 산 물량을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내가 만약 사조 참치를 좋아해서 제가 사조 운동도 돈을 들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굳이 또 사조를 더 들여가지고 주가를 올릴까요? 아니 지수를 올릴까요? 지수 올릴 필요 없죠. 내가 가진 사조를 다시 팔아도 난 수익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률을 너무 길게 보는 것도 안 좋고 뭐 한두 종목이야 뭐 길게 볼 수도 있겠죠. 한 1, 2년 놔뒀는데 저게 막 40% 50% 올랐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길게 보다가는 줬던 수익도 놓치는 게 거의 태반인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작년에 2600에서 주식 사신 분들 지금 오른 거 있나요?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 클릭해 보시면은 뭐 1년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 모든 주식이 1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지금 이거 올랐다고 해도 작년엔 여기였는데 이거야 뭐 이 정도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주만 다 봐도 100종목 봐도 여기 아직도 한참 남았죠. LG화학 연으로 보죠. 그냥 연. 아직 멀었어요. 반도 안 찼고. 셀트리온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났죠. 40만원 가까이 가던 주식이 20만원이에요. 현대차는 좀 올라왔어도 한참 멀었죠. 여기 있던 게 지금 여기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됐죠. 삼성물산 여기 있던 게 요만큼 반토막 났죠.
거의 다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오래 끌고 갔으면은 그냥 끝난 거죠. 지금은 다시 환율이 올라오면서 잡주, 정치 테마주가 지금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보시면은 오른 종목이 273 종목, 내린 종목이 549 종목,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오르는 종목이 430 종목, 그리고 하락이 771 종목입니다. 오늘 매수 주체도 외국인은 거의 팔았으며 연기금은 샀고 투시는 볼 것도 없이 팔았겠죠. 예, 투시는 볼 것도 없이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는데 얘는 거의 2달 가까이 팔고 있네요. 장이 개장한 다음에 차트로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은 시작하자마자 계속 팔았고 개인만 샀고 기관은 쭉 팔았죠. 이게 어제 그래요. 어제 지수를 2200으로 뻥 띄워놓고 나니까 개인들이 또 흥분해서 들어옵니다. 개인은 2200 지지라던가 뭐 이런 걸 보면은 차트 탁 보자마자 와 이거 날라갈 차트다 뭐하다 뭐 이렇게 차트적으로만 배우는데 이 환율만 조금만 봤어도 들어가면 안 되죠. 1130 찍었을 때 외인이 파나 안 파나를 보라고 했는데 요즘엔 1130을 찍기도 전에 팔고 있죠.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투신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사고 있고 외국인도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서 차라리 지금 공략하려면 코스닥 쪽을 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코스피 쪽에는 상한가가 간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코스닥은 그나마 2개가 있는데 이것도 뭐 찌라시 때문에 떴죠. 그리고 오늘도 대북주들은 내렸습니다. 미국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제재가 풀려야지 가능 이런 뉴스하고 그 다음에 스티븐 비건은 금강산은 가능하지만 개성공단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어제 폼페이오 씨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검증할 것이다 하면서 뭐 얘네가 미국의 말만 따르면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매번 똑같은 소리. 예,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북주들은 그다지 뭐 또 좋은 움직임은 없었죠. 경농 같은 경우에 1.9, 2% 정도 빠졌고 대유는 뭐 2% 올랐는데 그래도 하루 올랐네요. 이번 주 그냥 쭉 빠지고 하루 올리고 얘는 한 8% 정도 빠졌을 거예요. 6%, 3%, 4%, 14%에다가 1% 올랐으면 12% 빠졌네요. 대북주라던가 이런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1%, 2%, 3%밖에 안 빠졌다. 나중에 급등 나오면 다 만회한다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3%씩만 빠져도 3, 5, 15, 15% 빠지는 거거든요. 계속 쫄쫄이 그냥 1%, 2%, 3% 빠져도 이런데 봐봐. 1%, 2%, 3% 빠져도 결국에는 한 달이면은 30%가 빠지는 거예요. 30%가 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락이 뭐 멈추면 상관없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그게 문제죠. 비료 관련주는 뭐 오른 거 없죠. 현대사료라던가 아시아종묘라던가 뭐 이런 애들. 오히려 뭐 농업 쪽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번 주에 빵빵 떠들어졌지만 나온 게 없죠. 철도주는 살짝 부산산업이랑 대하TI는 뭐 양매도죠. 현대로템 뭐 이렇게 1% 가까운 뭐 상승 1%도 상승 안 했네요. 개성공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오늘 별로 그렇게 빠지진 않았죠. 근데 여기 외인이 샀어도 매수 주체가 누구다? 메릴린치, 인디에프. 인디에프는 어제 대주주가 먹튀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금강산은 가능할 것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난티는 오늘 대북주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내렸었죠. 얘는 4% 이상 내렸었다가 종가에는 2%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뉴스가 있었죠. 아난티에는 여러분 중국의 지분이 있습니다. 아난티의 주요 주주인 중국 민생투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 민생투자가 아난티의 지분을 뭐 판다라는 루머가 돌아가지고 이거를 안 판다고 어제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보통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단 하루도 안 올랐죠. 요 이번 주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강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아난티라던가 대하TI라던가 이렇게 T형제, T가 2개 들어가는 T형제나 이런 애들은 참 T맵은 여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외인이라던가 기관 한쪽 주체가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대북에 관련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팔 가능성이 높고 절대로 지난 정상회담과도 똑같이 이 정상회담 날짜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거나 비실비실 찌질찌질 하다가 정상회담 하루 전이라던가 당일날 한번 찌고 올랐다가 빼버리는 경우가 많지. 이게 2주 동안 오를 리는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시나리오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면 다음 주면 여러분이 오르지 않을까 지금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다 부분 비핵화라던가 뭐 다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영혼기병 신라젠카 요놈은 오늘 갑자기 상승하길래 뭔 뉴스 있나? 뉴스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이렇게 딱 찾아봤어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팩사팩 연구, 미국 암사의 국회 학술지 표지 논문에 실려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어디 식품 허가처라던가 뭐 FDA라던가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술지라던가 뭐 그런 데다가 잠깐 실리기만 해도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도 저런 앞표지에 나왔다고 보시면은 오늘 7%까지 올랐다가 3.92%로 마감이 됐죠. 얘는 이 위에 뚫고 올라가려면은 뭔가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더 좋은 소식이 나오기 전에 실적으로 그냥 뚜까 맞을 확률이 높죠. 이 회사의 재무제표 하나만 보면은 이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신라젠을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랐다, 기대감은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랐다 해가지고 주식은 수익 내면 땡이야, 이런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이쪽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반토막 난 사람도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단순히 삼상 실험 하나 가지고 그걸 사셨을까요? 아니면 어디 누가 리딩 추천해가지고 저걸 보고 샀다. 아니면 내 친구가 저거 샀는데 대박났다. 비트코인처럼 따라가신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따라가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매수 후 공부입니다. 군대에서는 선보고 후 조치죠. 일단은 누가 좋다고 해서 사고 봅니다. 사고 난 다음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이거 왜 떨어지지 몰라서 네이버 게시판이라던가 이것저것 기사를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한테 그 네이버 게시판에서 봤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야, 네가 그 종목에 대해서 뭘 알아? 이 팩사팩 삼상 실험만 하면 어쩌고 미국 논문에 뭐 실렸고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무런 신뢰가 안 되죠. 자기가 저게 7만원까지 지금 돼 있으니까 3만원 4만원 그때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수익 중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갑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막 신도처럼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다단계 판매원 정도밖에 들리지가 않죠. 전혀 신뢰성이 없죠. 오히려 자기가 물려가지고 탈출하고 싶으니까 빨리 사라, 이렇게 꼬시는 다단계 판매원의 말로밖에 안 들리죠. 자, 영혼기병 신라젠카를 본 김에 호텔 신라를 한번 봅시다. 호텔 신라는 이 위에까지 꼬셨다가 사실 뺐는데, 오늘 중국의 화장품주라던가 중국주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호텔 신라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호텔 신라는 참 무거운 종목이고 그리고 잘 안 움직여요. 특히 무역전쟁에 너무 휘청휘청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얘가 8만원대까지 올라갔어도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화장품주 중에서 실적 발표된 회사가 있는데, 자,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엔 지난해 영업손실 전년 대비해서 166%, 그러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하면서 안 좋은 뉴스가 떴죠.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가는 올랐어요. 자, 토니모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좀 오른 것 같지만 얘 이쪽에서 봐야 돼요. 이쪽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면은 더 암울하죠. 5만원짜리 주식이 만원대가 됐어요. 이때가 언제다? 중국 뭐 면세점 사업에다가 중국주가 엄청 날아갈 때. 이게 2만원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반토막 이상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테마에 한번 휩싸였을 때 꼭대기에서 몰리신 분들은 계속 고생하시거나 그냥 계속 힘든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도 악재가 미리 선반영이 돼서 내렸고 이렇게 다시 끌어올릴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매수 주체가 오늘 보시면 메릴 린치예요. 얘가 또 메릴 린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외인 단타의 전문 멸치를 조심하라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거의 하루 샀다가 그 다음날 파는 경향이 많죠. 이렇게 보면은 러셀 같은 종목도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는데 전날에 메릴 린치가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3일 동안 샀다가 하루 만에 다 팔고 튀었죠. 모든 화장품주 보면은 메릴 린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콜마 홀딩스도 메릴 린치가 여기 떠 있었죠. 그러니까 화장품주를 다 클릭해봤는데 죄다 메릴 린치야.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면서 어제 실적 발표를 한국콜마 홀딩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일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야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얘가 토니모리보다는 낫죠. 토니모리는 적자를 기록했고 얘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옥석 가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 164억 전년 비해서 되게 많이 내렸고 이 예측에 비해서 74.8% 내렸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도 이렇게 주가가 쫙 내리고 있습니다. 얘가 옛날에 우리나라 주식 중 어떤 책을 봐도 이 주식과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10년 전에 삼성전자 아모레 퍼시픽을 샀으면 나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하면서 모든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종목 중 하나가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너무 비싸서 2015년 3월에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아모레 퍼시픽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가가 예전보다는 좀 낮아져서 일반인들이 살 수가 있지만 액면 분할하면은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내린다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물론 2015년도 중국 관광객 열풍과 사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지금 다른 화장품주보다는 아모레 퍼시픽은 실적 부진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왜 올랐냐라고 하시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살짝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왜? 절대로 매일매일 주식을 빼질 않아요. 그러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안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데 들어와서 한 번씩 물려주면은 거기서 좀 더 위에서 공매도 치고 빼고 공매도 치고 빼고 공매도 치고 빼고 나중에 공매도를 상환할 때도 여러분의 주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주면서 계단 형식으로 뺀다. 매일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런 데 보면은 거래량도 그냥 쭉 하는데 이런 데 살짝 올라와 주면은 거래량이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여러분이 끌어 들어와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쉽게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랜만에 수소차도 한번 보죠. 자, 유니크나 이런 애 같은 경우에 오늘 4% 가까이 올랐어요.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그렇게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적자 기업은 아니어도 그렇게 매출이 늘어나거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는 아니죠. 그리고 거의 일주일 동안 빠지다가 오늘 4%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EM코리아 같은 경우에 오늘도 빠졌고 그 다음에 EG 이런 애들이 쫙 빠지면서 거의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1% 3%씩 오르는데도 거의 힘을 못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네는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못 받을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네는 오히려 무역전쟁이라다 뭐다 그리고 12월 연중 최저가 갈 때 정치 테마주 당시엔 시민 유시민 그리고 이 주식이 같이 오르면서 그때 올랐으니까 지금은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맨날 오른 주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소차 회사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 하나도 안 나오고 더 적자가 나오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또 실적 발표를 하면은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해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충전소도 없고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30억 들어요. 여기 보면 수소차 충전소 구축 비용은 30억 원, 일반 주유소 건설 비용이 1억 원. 이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차라고 해봤자 넥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주변에서 타는 사람 몇 사람 봤습니까? 실적 발표 기간에는 미래 지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중요해요. 당장 현실이 중요하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이럴 때 조정을 주고 올려도 나중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신규 진입, 지금 실적 발표되고 나중에 싸게 사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실적 발표한 다음에 또 얘가 오른다는 보장도 없죠. 함부로 지금 실체 없는 거 지금 건드리면 안 돼요. 아까 그냥 재무제표만 딱 봐도 아 얘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단기 순이익이 없잖아.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좀 정신을 차려야죠. 자, 그리고 오늘 급락 종목 중에서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엣지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겨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12%가 빠졌는데 그 전날에 이렇게 13%가 올랐다가 이만큼 빠졌죠. 전날에 기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 딱히 이유가 있어가지고 올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매도만 어제 오지게 늘었죠. 물론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긴 해도 공매도 수량이 평소보다 이만큼 더 많고 어제 올린 만큼 올려놓고 다시 팔고 기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금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서 오히려 더 많이 팔았고 어제 산 매수 주체는 투신인데 투신 사자마자 다 팔았고 이게 오늘 왜 빠졌냐면은 이게 유죄를 받으셨어요. 원래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톱텍 관한 사항들은 이 앞에 강좌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아도 막 보여드리고 그랬죠. 그 앞에 거를 잘 참고해 주세요. 앞에 강좌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급등을 했다. 찌라시도 없다. 얘가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쟤네는 공매도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유죄 확정이 1심에서 유죄 확정, 2심에서 또 유죄 확정 뭐 이런 식으로 재판할 때마다 기사 하나씩 나오면서 계속 뺄 수 있어요. 제가 저런 거 많이 당해봤거든요. 옛날에 뭐 크라운제가에서 뭐 식중독 외화스 뭐 그거에 대한 공방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사건이 2년 전에 이뤄진 사건인데도 가만히 주가가 잘 오르다가 갑자기 1심 결과 나오고 2심 결과 나오고 3심 결과 나오고 하면서 계속 빼버리더군요. 당해본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주식은 여러분 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롯데 쇼핑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막 여러 가지 레포트가 있고 매수 이렇게 하는데 왜 지네는 이렇게 매수라고 리포트를 확 뿌려놓고 기관과 외인이란 이런 애들은 다 팔았을까요? 물론 오늘 뭐 거래 자체도 별로 없었지만 자,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부진으로 나왔습니다. 실적 부진은 당연하죠. 왜 당연하나?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 신세계, 각종 백화점의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단 한 군데도 실적이 좋았던 적이 없죠. 아까 물론 요 화장품 섹터에서는 이 화장품 액을 추출해서 공급하는 회사라던가 화장품 자체를 판매하는 회사라던가 뭐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보면은 수익이 나는 회사, 적자가 아닌 회사도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공급이 똑같은 백화점 그리고 또 쇼핑몰 이쪽은 하나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이름만 다르지 그리고 사업 자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화장품은 판매하고 그 다음에 총판, 통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반면에 이 쇼핑 같은 경우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매장을 달아놓고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요. 실제로 어제 롯데마트에서 요런 사진이 올라왔죠. 물론 이게 어제 올라온 뭐 유머 게시판에 그런 사진 같은 건데 이게 이마트로 보이지만 앞에 LOTT가 꺼져가지고 이마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다르지 같은 쇼핑을 하는 쇼핑몰이란 거예요. 그리고 실적 부진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늘 주가는 이렇게 빠졌죠. 얘네는 지금 빌빌 기고 있어요. 얘네가 그나마 하나 바랄 만한 거는 뭐다? 중국 춘절과 그 다음에 설날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밖에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설날도 있었고 중국 이벤트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날 기간이라던가 이럴 때 쫙 오르고 그랬고 그 다음에 끝나고 쫙 내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춘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이스크림처럼 빠지기만 했죠. 오르지도 않았어요. 매년 있는 이벤트니까 이번 연도도 오르겠지 하고 여러분이 이 길목 지키기 매매를 잘못하다가는
그냥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목지키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 가지고 있고 가만히 쉬고 있다가 다시 장이 좋아지거나 오른 종목이 뭐 500 종목, 내린 종목이 500 종목, 몰반 고기반 뭐 이런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다시 뛰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뛰어들어도 상관이 없고 오늘처럼 반대로 내린 종목이 훨씬 많고 오른 종목이 적다 싶으면은 그냥 직장인 여러분은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막 몇천만 원 매달 큰 손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를 다녀도 다닐 맛이 안 나요. 내가 주식으로 막 마이너스 1억의 빚이 생겼어요. 뭐 스탁론을 쓰거나 아니면 카드 대출을 하거나 뭐 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 그러면은 내가 해서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월급을 벌어. 그리고 이 빚 갚는데 매달 한 300만 원? 아니 300만 원 다 쓸 수는 없죠. 한 15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나는 막 실제 가지고 있는 돈 150만 원인데 여기서 뭐 생활비 이거 다 빼고 나면 한 2, 30만 원을 생활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너스 받아서 기분이 좋아도 이 주식에서 생긴 빚 갚는데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런데 반대로 내가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소소하게 매달 조금씩 소소하게 수익이 나봐요. 매달 조금씩. 내가 말을 했잖아. 10만 원씩 10달 하면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연봉 협상을 하거나 그럴 때 몇 프로 올려주세요. 1% 올려주세요. 2% 올려주세요. 3% 올려주세요. 그때 해봤자 월별로 따지면은 뭐 10만 원도 안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예 동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 연봉에서 플러스 이 정도만 돼도 기분 좋지 않나요? 나 회사 다닐 때 그랬는데. 아예 빚이 매덕 생겨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다 주식에다 갖다 바칠 바에 소소하게 금액도 크게 안 해가지고 자기 재산의 10% 뭐 그 정도로 피해 받아도 마이너스 1억까지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날려봤자 100만 원 뭐 그 정도 식으로 전체 다 날려봤자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빚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뭐 일확천금 지금 이때 사야 되겠다. 이때 내 친구가 대박 났다 뭐 했다. 비트코인 2,600만 원 갔다가 지금 400만 원도 안 하죠. 요즘 시세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전 국민이 난리가 났을 때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 아니면 이 절반에서 잡으신 분들도 다 나가리 됐죠.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라젠이 잘 나간다. 뭐가 잘 나간다. 친구 말 듣고 샀다가 쪽박 찬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노리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서 천천히 뭐 한 달에 한 번 매매도 상관없어요. 수익만 나면 땡이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제가 요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 개인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머지 미국 증시가 끝난 다음에 내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자, 1번 선물 옵션 만기일에 급등시키면 다음날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종가에 너무 끌어올렸다고 이거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한 게 그런 겁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너무 큰 급등을 시키면은 오히려 만기일이 끝나고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물로 차익 실현을 끝내고 다음날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선물 옵션 만기일에 큰 하락이 나오면 그 다음날 오르느냐? 아니죠. 대거의 반대 매매가 출현하면서 그 다음날 시초가부터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실적 발표 기간에는 미래가 아닌 현실과 마주쳐야 됩니다. 이 회사가 미래지향성으로 올랐으면 실적 발표 기간에는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실적 발표 기간에는 실적을 가지고 온갖 악재 레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도 안 사고 오히려 공매도 양도 늘어나고 투매도 잘 나와요. 투심도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3, 4월은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괜히 주식 잘못 샀다가 오히려 상폐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럼프 형이 좀 트위터에다가 좋은 이야기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중국과 무역 협상 잘 되고 있다 하면서 뭐 미장이 급등하거나 환율이 급락하거나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급반전이 나오면서 내일 좀 기분 좋게
다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어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여성 구독자분들 진짜 기대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 분도 안 주실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